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총선이 지나고 또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 오늘은 이 총선 여파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또 이 총선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역사는 프레임 전쟁, 진영 전쟁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나온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프레임 진영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상과 이념 그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의 이념이나 사상이냐 이런 걸 씌워서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념과 사상, 그 다음에 진영이라는 것은 같은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게 진영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 진중 이러한 사상과 이념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좌파 진영입니다.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국정신 그대로 자유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거를 전적으로 신봉하고 이거를 전적으로 지키고 이것을 생명처로 아는 그러한 자유 우파의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진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냐 속박이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이 두 진영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 압축이 바로 오늘 한국입니다. 한국은 자유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것은 이번 총선은 새빨간 빨개들하고 또 새파란 민주주의 이런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순수한 이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두 진영 간의 싸움인데 이건 민주당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 싸움입니다. 이 편과 저 편의 싸움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이 편과 또 다른 한 생각을 가진 이 편이 서로 편 싸움을 우리는 진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 싸움판이 묘하게 두 진영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두 진영이 뭐냐? 하나는 국가와 모든 이거를 뒤엎자는 겁니다. 사회, 국가, 질서, 법, 모든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질서나 어떤 시스템 이거를 몽땅 전복 뒤엎자는 겁니다. 또 우리 자유진영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독립한 그 정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냐 공산주의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당은 공산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된 전복 뒤없는 진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혁명입니다. 혁명은 뒤없는 겁니다. 뒤없는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나 질서나 법체계나 어떤 국가 조직 시스템이나 모든 기존의 것을 다 완전히 180도 뒤엎는 겁니다. 전면 부정하고 어떤 개혁이 아니에요.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나게 하자는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진보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 발 한 발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돼 나가는 게 진보지, 판을 깨고 뒤엎자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뒤엎는 거예요. 그걸 전복하는 세력,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또 우리가 자유를 지키자는 것은 자유, 생명, 인간의 기본 권리 이런 것들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복, 뒤엎자는 거, 혁명입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완전히 다 깨버리고 뒤엎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것, 그 보편적 가치와 자유와 이 평화와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산 진영의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조직으로, 체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은 오합지졸입니다. 모호합니다. 프레임이 모호해요. 사상과 이념이 모호해요. 철저하지 않아요. 자유진영 안에는 백하닥한 사람도 있고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위장 보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자유진영은 철저한 프레임, 철저한 이념 사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하나의 혼합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당 공산 진영은 완전히 판을 뒤엎고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이고, 자유진영은 국가의 기존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전북 세력은 정부의 심판이라는 확실한, 왜? 다 뒤엎어야 되니까. 현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체계를 다 뒤엎어야 되니까 정부 심판론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전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역하고 끌어내리고 다 뒤엎자는 겁니다. 이것이 종북 진영의, 공산 진영의 공통된 강력한 프레임으로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거는 배후의 검은 그림자, 그 모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인 중국의 정보와 또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총선 투표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이번 선거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들춰냈어요. 우리는 지금 선거 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은 이번에 정부 공산 진영의 싸움은 저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합동작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그 전략과 전술과 그런 지령을 받아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같은 공산 프레임이 꼭 같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기 민주당, 여기 공산당이나 꼭 같은 공산주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 강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유진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합지졸이 모여서 그저 어정쩡한 사람들 다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상 이념 체계가 없고 강력한 그런 프레임이 없고 이것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파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거에서 미국의 어떤 조정을 받았습니까? 러시아의 조정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순전히 우리 혼자 싸우는데, 저쪽 공산 진영은 중국과 또 북한이라고 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그들의 배후 공작만이 아니라 조선족을, 댓글족을 1000만 명이나 동원해 가지고서 댓글로
우리 나만의 여론을 자꾸 조작해서 다 전부 다 뒤엎는 이런 공작들을 실제로 한 겁니다. 우리의 자유진영은 이 프레임이 강하지 못하다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익 집단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은 몸을 담고 있는 국힘당 안에도 전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전부 자기 출세, 전부 자기 이익, 이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엔 강력한 결속력이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깰래야 깰 수 없는 똘똘 뭉친 그런 일체, 그런 일치감이 없습니다. 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전쟁에서는 볼 것 없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상, 성격상, 그 본질상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유진영의 변에 정말 피가 다 마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뛴 우리 한동훈 정말 굉장도 안 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 보면은 한동훈이 가는 데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냥 막 선실절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프레임을 가진 그런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그것을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 후보를 지원한다고 나가서 후보를 자꾸 띄워야 되는데 세례요한처럼 나는 신뜰매도 밖에 방다 이 후보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후보를 자꾸 띄우고 세우고 후보의 그 장점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후보는 옆에 우두커니 서 있고 결국은 한동훈 바람만 자꾸 일으켜서 한동훈 선전만 하는 거로 그래서 졌다고 하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런 걸 많이 내가 느꼈어요. 너무 처음에 한동훈 바람이 그냥 너무 거세니까 그 바람에 붕 떠가지고 자기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후보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 후보를 일으키고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자유진영의 허점이요, 자유진영의 약점이요, 자유진영의 치명적인 이런 약점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당에는 좋은 미끼가 있었어요. 뭡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인당 25만원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국회 절대 다수를 가졌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6월달 들어가서 이제 국회 정기 국회를 열어가지고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저희들이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은 그냥 예 여기 있어 그냥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그저 국회에서 한 대로 이거 뭐 몇 조리 드나는데 이게 나라가 거덜나든 마든 1인당 25만원 전 국민이 다 논아줘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진영에는 이런 미끼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미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받아먹는 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30%가 아니 이제는 40%로 봐야죠. 30 내지 40%가 완전히 새빨간 그 사상과 이념으로 물들었고 진보는 크게 잡아서 30%라고 하지만은 진짜 진보는 나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주의 여기에 내게 자유다 아니면은 목숨을 달라 나라를 위해서 자유냐 죽음이냐 이렇게 걸고 나올 만한 이런 자유진영에 그를 강력한 프레임으로 딱 그냥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5%도 될까 말까.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게 돼 있어요. 뭐 부정선거 다 그 다음 얘기고. 왜냐하면 이 중간에 60% 또는 적게 잡아야 50% 이거는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냥 바람 일로 불면 일로 가고 절로 불면 절로 가고 그때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때 돌아가는 여론 따라서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중간에 얼치기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요. 옛날부터 바로 중간치기들 때문에 여기부터 저리부터 그래서 도저히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영이라는 것은 첫째로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끌어당기는 지남처럼 끌어당겨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정신,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딱 그냥 결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유진영은 그게 안 돼서 항상 우리는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진영에서 보면은
저쪽 진영에서는 공산주의를 공짜로 다 나눠 먹기 되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25만 원씩 주겠다는 아주 미끼를 던져서 25만 원이면 한 가족이 둘이면은 50만 원이지요. 한 가족이 넷이면은 벌써 200만 원이지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네 사람만 돼도 한 가족이 25만 원씩 4명이면은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100만 원이 어디서 뭐 땅을 파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끼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진영은 미끼가 뭡니까? 자유진영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동훈이 나왔다 하니까 그냥 막 그냥 한동훈 바람을 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바람을 타고 그냥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바람 타고 다녔어요. 한동훈이 간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 때같이 모이고. 그렇지만 한동훈이도 미끼는 있었습니다. 뭡니까? 운동권 퇴출. 운동권을 국회에서 퇴출하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국회 특권을 말하자면 국회는 월급을 일반 회사 직원에 준하는 평민의 수준으로 국회는 월급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특혜도 보통 회사에서 주는 특혜와 비슷할 정도로 평균에서 끌어내리겠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 모든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환수하겠다. 이 엄청난 혁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동훈 바람으로 세상을 다 휩쓸 것 같다가 막상 선거가 시작하니까 점점 한동훈 바람은 점점 식어지고 자유진영의 결석, 자유진영의 프레임, 자유진영의 정체성, 자유진영의 목적, 자유진영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하는 이런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전술, 전략이 전혀 없고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의 그 강력한 미끼가 점점 퇴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늘 하는 말이 국민이 제일이다. 국민은 항상 옳다. 자, 이 국민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가를 완전히 공산국가로 뒤엎어버리고 연방제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민도 국민 나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고 대한민국을 더 부흥 발전시켜서 세계에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하는 긍정적인 이들이 세우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나라를 뒤엎겠다고 하는 이 혁명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북한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다 총살감이야 다 죽일 거예요. 어디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세력이 그렇게 떨덩거리고 큰소리치며 국회를 좌우지휘하고 세상 정부 법원 언론 몽땅 다 좌지우지합니까? 북한 같으면은 아니 중국 같으면은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고 아야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다 싹 그냥 쓸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나라를 반역하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지금 호랑이 꼬리 잡은 것처럼 이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국민은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그런 정부, 그런 국힘당을 원했던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중이지만은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 때에 실권 있는 대통령과 실권 있는 자기 상관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주 조국이 막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멧돼지처럼 그냥 돼지처럼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서 결국 그 뚝심 하나 보고 국민이 이 사람이면은 이 엉망진창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미연적으로 질질 끌려만 댕겼으니까 그러다가 이 지원까지 지금 끝판까지 왔으니까 국민들이 기대한 거는 이제는 저놈들이 뒤엎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 뒤엎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4,025건을 국회에서 독점적으로 악법을 4,025법을 국회에서 악법을 만들었어요. 또 국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조례라고 하는 걸 8만 건의 대통령 조례를 완전히 공산화를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과연 누가 뒤엎느냐?
뒤엎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불도저처럼 저 바위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끔찍도 안 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이 사람이면은 그래도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좀 바로 세울 수 있겠다. 법, 자유와 법 이걸 좀 바로 세울 수 이래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거기에 대한 큰 기대와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뭘 좀 할 거다. 어디에 보자. 하나하나 좀 어디 하는 걸 보자. 처음엔 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내가 볼 때에 이상하리만큼 꼭 풀이 어떤 화초가 설이 맞으면 그 다음 날쯤 다 풀이 죽어서 다 고개를 다 수그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메카리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뒤에서 일본말로 시내루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뒤에서 뭐가 이게 옆구리 쿡쿡 쑤시는 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 강력한 자기의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 대통령 취임할 때 그때 그 취임사에서 했던 강력한 프레임, 그런 사상, 그런 이념, 그런 목표를 그때부터 점점 퇴색해 가고 있어요. 메카리가 없어졌습니다. 법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도 점점 메카리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말할 수 없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전부 말할 수 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제일이다. 국민은 항상 옳다. 불법을 행하는 자도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따라가면 그 대통령은 뭔 대통령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4.15 때 부정선거 우리가 얼마나 그 다음에 들추고 그냥 난리를 치고 야단쳤습니까? 그때는 하다가 이제 모르고 넘어왔지만은 지금은 4.29 후에는 부정선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3살 난 어린애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선거는 다 부정선거라 다 아는데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이 진영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자유진영의 총사령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뻥고 다녀요. 유튜버들 그냥 댓글들이 막 그냥 부정선거 이번에 생사는 부정선거에 달렸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 공산화로 간다. 막 그냥 난리들을 치는데도 입 딱 다물고 침묵을 지켰어요. 부정선거의 실체를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군중과 대중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정선거의 뿌리가 너무 커서 건드리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작용을 했든지 그때부터 문재인에 대한 정체성, 문재인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의 법이 다 드러나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3가지 가지고 재판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런 반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여론이 막 그냥 들끓으니까 이 총선 마지막에 거진 와가지고서 한동훈이가 뭐 체면 치레하는 정도로 부정투표, 뭐 사전투표 이런 말을 했지만은 강력하게 부정투표를 막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무릎 꿇고 입 다물고 그냥 처분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자유진영은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뭔가 그래도 우리에게 숨통을 좀 열어줄 것이라는 잔뜩 기대했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메카리가 빠지고 할 말을 못하고 주섬주섬 어물어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에 기대했던 우파 진영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야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투표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투표를 안 했다는 그런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좌익진영, 공산진영의 투표율은 50%, 자유진영의 투표율은 45%입니다. 근데 프로테지만한 표가 안 나왔어요. 왜? 그 다음에는 또 부정투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투표자의 투표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다 전체를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유진영에서는
강력하고 막강한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가 전국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3년, 4년, 5년, 6년 계속 박근혜 때부터 막 그냥 매주에 그냥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뿔부짖고 기도한 이런 막강한 자유진영의 파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결집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정치적인 거지요. 경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힘당과 대통령은 한동훈은 태극기 세력을 선전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따로 놀았는데 태극기 부대가 조금 이상하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선거에서는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도 후보가 안 나왔어요. 비례대표 한 사람은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미운 돌백인데다가 이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놈들이니까 이 놈들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져. 우리는 적당히 또 두루뭉술 굴러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저건 우리에게 오히려 방해될 뿐이야.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색깔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싹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우익이 똘똘 뭉쳐도 역부족인데, 이 자유진영이 똘똘 뭉쳐도 역부족인데 전부 다 중구난방,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우리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후에도 지금 정부나 국힘당이나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유진영은 시종일관 아무리 말해도 자유진영은 프레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딱 묶어주는 그런 강력한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의 모임이. 게다가 같은 자유진영조차도 선전하고 넌 너대로 우리대로 따르다가도 자유진영만 전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도 이렇게 비참할 거는 안 봅니다. 패배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국힘당 정체성이 뭡니까? 목표와 이념과 사상과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둥과 뿌리와 뼈대가 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선거 후의 혼란과 선거 후에 좌왕우왕하는 이런 혼란과 이런 위기를 정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진영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중동 전쟁 다음은 한국 전쟁이라는 말들이 세계 전문가들 연구기관에서 벌써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이미 나왔고 또 지금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실한 설명을 내가 아닌 미국의 15대 국방장관인 마인버거의 동영상, 여기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 와인버거라는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현재 한국의 실상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란과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동영상을 보면서 첫째 뭐 둘째 뭐 딱딱 메모하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통찬 진단이고 정말 너무나 리얼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는 여러 과정대로 가고 이걸 수습 못하고 대비 못하면 엄청난 혼란과 내란과 전쟁과 결국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장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방위 산업에서 뭐 새로운 국방 무슨 무기들 기술들 뭐 막 계속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정치군이 아닙니다. 6.25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났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전선이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선이 없어요. 또 피해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요. 왜? 같은 국군 복장들을 입은 특수부대들이 남한에 쫙 깔리기 때문에 누가 국군이고 누가 북한군인지 구별을 못해요. 미군이 비행기 있으면 뭐합니까? 미군이 무기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다가 폭탄을 던집니까? 어디다가 귀향철을 난사할 거예요? 어디다가 미사일을 쏠 거예요?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데 국군도 경찰도 미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2의 광주 사태.
광주 사태가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해서 똑같은 스타일의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납니다. 북한은 저 하마스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전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런 전쟁 능력도 없어요. 3.1 작전입니다. 3.1이면 상황 끝납니다. 미국의 뭐 지원부대 올 틈도 없어요. 서울에 3일 만에 북해군이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 강 건너 불끈하시 보지 마세요. 이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저쪽 진영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 진영은 왜 이렇게 개판입니까?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좌파 진영은 왜 그렇게 강력하고 똘똘 뭉쳐있고 무섭습니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념과 사상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문제, 이 진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협치나 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정책 내는다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그 파워 앞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노예와 같이 사슬의 목적 끌려가는 노예와 같이 끌려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그 사상과 이념이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저쪽은 전복, 뒤엎는 거, 파괴 세력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을 파괴, 뒤엎어버린 태초의 그 뱀, 그 사탄의 영, 사탄의 DNA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그렇게 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항상 그놈들이 언제나 이겼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스스로 뱀의 후손을 자초하는 독사의 자식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속사요, 인류의 역사요. 항상 정의는 짓밟히고 불의와 악이 승합니다. 왜? 그건 전부 다 똑같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일찍이 기원전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가투표를 찍어가지고 그 당대의 그 시대의 희망인 소크라테스를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한다는 그런 법을 그 프레임을 씌워서 500명의 가표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서야대는 그 문재인 정권 때 여서야대하고 또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악이 더 받쳐서 이제는 더 자신만만하고 이제는 더 팔팔하게 날개를 펼 것입니다. 지금 진영 전쟁이라는 것은 태초의 그 뱀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맞아 죽은 아벨의 카인과 아벨의 이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싸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고 지금 온 세계에서 카인과 아벨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이념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사탄의 영, 그 뱀의 영, 그 뱀의 영이 그 뱀의 DNA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생각이 180도 뒤엎어집니다. 긍정이 부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하얀 것이 빨개지고 빨간 것이 하얘지고 불법을 합법,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겪어온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잘못된 게 없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델, 그 본질, 그 원리가 어느 시대나 무대를 바꾸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복음으로, 사탄의 그 이념으로 똘똘 뭉쳤다고 하면 이 자유진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뻔하지 않아요? 자유의 프레임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유란 뭡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임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배너 영화도 봤죠?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그 무덤 지하 무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밀하게 접촉하고 은밀하게 모여서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끝까지 지켜오다가 결국은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로마 제국을 다 집어삼키고 말하는, 세계를 다 집어삼키. 이게 정의의 파워요. 이게 진리의 파워요. 이게 진짜 자유의 파워입니다. 자유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패는 약한 것 같지만 칼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지금 이게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강한 놈한테 붙어야 살아남고 약한 놈한테 붙어서는 받아먹을 것도 없고, 성경의 진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진리 중에 진리요, 바로 거기서 진리가 나왔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정치를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되겠다고 하는 이 붉은 사탄의 영에 전부 다 뭡니까? 백신을 맞았어. 백신 맞은 놈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사탄의 백신 맞으면은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없어집니다. 도덕 개념이 없습니다. 옳고 그르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앉은 자리에서 오리발 내밀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걸 몰라요.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처럼 느껴지는 김대중 때에 기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때 기자는 요즘 기자 같지 않죠? 김대중은 앉을 때 말 다르고 일었을 때 말이 다르다. 그렇게 거짓말을 똥먹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게 사탄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너희 조상 너희 아비는 바로 그 거짓말쟁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공산진영의 민주진영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쪽 좌익 진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 거짓말의 명수가 뭡니까? 이 거짓말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 두목 아닙니까? 뱀의 대가리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선동 전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맥히는 겁니다. 왜? 이건 공산당이 근 1세기 동안 공산당이 연구한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포섭해서 혁명 세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다 먹혀 들어가고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진영 전쟁은 세계나 우리 한국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오늘은 전 세계 완전히 진영이에요. 두 진영이에요. 자유의 진영과 공산 진영 두 진영입니다. 미국이 자유 진영인지 압니까? 미국은 이미 공산 진영이에요. 바이든은 공산당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공산당입니다. 세계 딥스테이트 검은 그림자 다 공산당입니다. 화란이고 유럽이고 없어요. 다 저놈들은 다 공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껍데기는 민주주의 빛 좋은 게살구처럼 만들어 놓은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속은 전부 다 지금 다 공산党다 뒤집어 엎고 있어요. 자기네뿐만 아니라 약소국가들까지 다 공산주의로 다 뒤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진영, 자유를 사랑하는, 진짜 본래 아메리카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 다 그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들어가면은 완전히 양심도 기준도 도덕도 법도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법이란 뭡니까? 질서지요. 최악의 혼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혼란을 막는다는 민명하에 강력한 통제사회가, 강력한 통제 주권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고 종말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면은 전부 사탄의 영을 맞아서 분별력을 잃고 보아도 모릅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뭐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책이나 어떤 신문이나 공공미디어에 아무리 내어도 모릅니다. 유튜브에 아무리 봐도 들어도 모릅니다. 왜? 다 마비된 좀비이기 때문에, 마비된 사탄의 좀비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 때문에 안에서 움직이지 그 밖에 자유진영의 그런 생각과 말은 전혀 감지도 못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마비돼서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에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망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야 너희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망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심판이 작정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고 다 마비된다는 건데 감각이 마비되고 기준이 마비되고 모든 구별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0년대 한참 북한의 장학금을 받고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한참 학생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주사파의 책 교본을 만들어서 주체사상 교본을 만들어서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을 일으킨 주사파의 대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책 가지고 전부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전부 그거 가지고 주체사상 교육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이건 대단한 혁명가니까 김일성과 만나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환이는 볼 눈과 듣는 귀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완전히 책을 만들어서 전부 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교육을 훈련시켰는데 자기가 막상 주체사상의 대부가 막상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고 북한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북한에 많이 들어가서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머거리요 전부 다 마비가 됐는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전부 거짓말이구나. 북한 갔다 와서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아주 자기가 전향했다는 걸 아주 당당하게 공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정말 전향한 거지 공산주의 사탄의 이 바이러스 사탄의 이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돌이키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이면 죽었지 절대로 깨닫고 돌이키고 전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탄의 바이러스,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종교를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그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공산당은 순교를 합니다. 기꺼이 순교를 합니다. 분신자살을 합니다. 과연 우리 자유진영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모든 소통이나 협치나 어떤 정책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제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 총선 후의 혼란 중에 앞으로 어떤 진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느냐 이런 여서야대 시대의 이 함정에 어떻게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전혀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총선이라도 바라봤는데 대선은 아슬아슬하게 겨우 턱걸이로 올라왔는데 이 총선이 무너지니까 국회가 무너지니까 국회 사법 입법 모든 언론 사회단체 몽땅 다 이제는 좌익 진영이 전 세상을 다 지배할 거예요. 가망이 없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인버그는 이제는 전쟁밖에 남은 게 없다. 수순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70년대 박정희 때 그렇게 데모를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연일 쉬지 않고 그냥 지금은 광화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그때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서 광화문에서 각 학교 거리마다 그냥 학생들 최루탄 사람들이 그냥 살지 못하겠다 아우성들을 쳤어요. 그런데 어떤 애국 기자가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고
망해야만 하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잘들 버텨낸다.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다 흔들었는데도 여기 금목이 뭐하고 조금 하더니 훌쩍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차 금융파동 왔을 때도 꾸물꾸물 하더니 금방 세계에서 제일 금융파동을 쉽게 어물어물 구렁이 담는 것 같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이게 대한민국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은 그냥 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입니까? 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모든 총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싸웠는데, 왜 이제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끝장까지 다 왔는데 왜 망하지 않고 깔딱깔딱 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다윗이 통일왕국을 엄청난 그 굉장한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에게 물렸는데, 솔로몬 중반기 후반부터 그때부터 다윗이 만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망조가 들어서 그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순절까지 쫙쫙 찢으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이렇게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 때는 아니고 내 아들 때에 찢어버릴 것이다. 좋습니다. 내 아들 때에 찢어지거나 말거나 난 참. 그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다윗이 세운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모든 하우스는 그때부터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망할 때 하면서도 또 망하지 않고, 망할 때 하면서 또 망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끌고 밀고 늘어왔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BC 586년에 비록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깨지고 그 성도 다 파괴되고 그 약속의 땅 다 없어지고 그 백성들이 바빌론 다 끌려갔지만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에집트가 다스리고 힐라가 다스렸어도 그래도 아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땅에 올 때까지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한국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두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희망과 기대를 두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고 망해야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때가 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버텨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마지막 큰 환란 때에 완전히 그때 없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국회의원 중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87% 300명 중에 87%가 크리스찬입니다. 아까 국민이면 다 국민이냐? 국민다워야 국민이듯이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다워야 기독교인이지. 국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자유, 이거를 딱딱 뭉치게 되면은 국회 3분의 1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힘당이나 자유진영처럼 오합지졸이에요. 87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50 몇 명입니까? 여기서 조국 신당이 1명입니다. 그러면 86명이죠? 86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살면은 나라도 삽니다. 마지막 사는 길은 교회가 영들을 일깨워서 이 진영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셈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진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잠자는 영들, 마취된 영들, 마귀에 취한 영들을 좀 더 일깨워,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들을 일깨우는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꼴떡꼴떡 그래도 명이 살아있다가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총선 후의 혼란과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안정과 통일과 통일 후에 안정과 번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밖에 대답이 없고 그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윤석열이 뭘 좀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진영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진영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이상의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전부 우리는 제네식 무기, 옛날 무기예요. 저쪽은 초현대식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스미디어. 이번에 결정적으로 저쪽에 승리를 안기기 전에 결정된 역할을 한 건 그 개같은 신당자 같은 김어준이 그게 힘을 발휘했어요. 우리나라 자유의진영의 유튜버들은 전부 다 각계약진, 전부 다 개인으로 날뛰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의 프레임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의 실패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 왜 강력한 프레임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왜 우리는 못 가지고 있느냐? 그 프레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25%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나라를 다 흔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저놈들처럼 강력하게 똘똘 뭉치면은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합지졸, 자유진영이라는 건 다 없죠.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정부의 한계도 끝났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책도 끝났습니다. 저 프레임 전쟁, 저 진영을 절대로 파파하고 깨뜨리고 들어가고 부셔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유, 통일, 번영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를 온 세계 마지막 한번 확 별들의 빅뱅처럼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고서는 어둠의 권세에게 완전히 맡겨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대답입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과 모든 국힘당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과 원리는, 자유의 본질과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 원리와 기둥과 뿌리는 개혁주의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왔고 바로 성경에서 나왔고 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자유를 올바로 본질과 원리를 알기만 하면은 거기에 목숨 걸고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예수 천당 하나님 앞만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프레임을 가지고 강력한 진영을 가지고 저 진영을 깨뜨려 부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된다 떠들지만은 뭐 라디오 인터뷰도 뭐 내로라 하는 유명인들 다 인터뷰도 많고 유튜브에 말도 많지만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진영전쟁은 오직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강력한 프레임, 강력한 이념, 강력한 믿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결속된 진영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그 강력한 진영을 깨뜨려 부시고 승리하시고 예루살렘 성도 돌아나 돌리에 남지 않고 그 백성들이 온 세계에 2000년 동안 다 흩어지게 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줘서 모세의 손을 들 때에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종의 손을 들고 모든 대적의 진영을 깨뜨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진영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영밖에 없고 사탄의 씌운 그 영을
다시 뒤엎고 신령한 생수로 신령한 성령으로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도 자유를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과 미국의 트럼프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